몇 주 동안 관심 밖으로 사라졌던 일방적으로 매조지 된 것 같은 그런 사건이 하나 있죠. 정윤회 스캔들. 아직도 정윤회 게이트에는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남아있는데 관련해가지고 정윤회의 알리바이 이게 안 맞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계속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네. 뭔 소리냐면 산케이의 그 갓도 기자를 걸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재판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되게 웃긴 게 나왔어요. 원래 정윤회가 나는 그 당일날 알리바이가 확실하다. 뭐냐면 강남 신사동에 있는 내 집에 있었다. 그것은 우리 집 가사도우미에게 물어보면 된다. 확인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날 나는 강남에 있었음이었어. 그러면서 그것과 관련된 통화 목록 뭐 기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증거를 다 제출을 했어요. 근데 그 증거를 보니까 4월 16일 2시 몇 분에 2시 20분인가에 이상하네. 평창동에서 발신한 게 있네가 나온 거예요. 평창동에서 전화를 하루 종일 강남 신사동 자기 집에 있었다며. 근데 이상하게 16일 날 오후 2시 20분에 평창동에서 발신한 게 나온 거예요. 잠깐만요. 평창동이 어디입니까? 정확하게는. 청와대에서 10분 거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어보는 청와대 뒤에입니다. 평화대 뒷산 쪽입니다요. 예. 그래가지고 저기 하면 5분도 올 수 있어요. 신호등 까주면. 아니 근데 얘기 더 들어봐. 아니 그러면요 보통 같은 경우에는 쭈구리 알리바이 안 맞는데 네가 강남에 있었다면서 이건 뭐니? 라고 이게 알리바이가 깨지는 그러니까 반박되는 자료로 쓰여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검찰이 참으로 친절하게도 전화를 또 걸어줬어.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런 게 나왔네요. 라고 이제 알려준 거예요. 이런 게 나왔네요. 라고 알려주니까 그 다음에 차차차차차 제가 실수됐으네 라고 하고 그날 내가 잠깐 까먹었는데 평창동에 있는 내 지인의 집에 갔었습니다 라고 아니 세상 살면서 그런 말을 그렇게 중요한 사건에 엮여 있는데 까먹었다는 것도 참 에이 변명도 근데 참. 평창동 역술가 집에 있었대. 전보고 있어 전보고. 어쨌든 그래서 평창동 이모 씨 그런데 그 사람은 역술가인 집에 내가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를 검찰이 네. 소데스네 하고 또 그거를 전화조사로 받아줬어. 그러니까 첫 번째 당신이 얘기한 알리바이는 약간의 실수가 있었던 거죠. 두 번째인 평창동 지인 역술가의 집에 있었던 게 맞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두 번째 알리바이로 인정하고 받아줬어요. 그게 조사야? 전화조사로. 전화로 한 게?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결했어. 그리고 종결했어. 근데 이날 오후에는 이 사람, 그러니까 저녁 때는 뭐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강남 어디에서 친구들을 만났고 같은 거는 다 기억을 하는 사람이 왜 낮 시간에 뭘 했느냐라는 거에서 처음에는 집에 있었다. 그리고는 차차차차. 그건 좀 잘못된 것이고, 지금 생각이 났는데, 평창동 역수인 집에 있었다. 라고? 왜 그런 식으로, 그 중요한 게 막 헷갈려졌을까? 그것도 되게 이상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 얘기도 있어요. 원래 그 역술가의 집은요, 원래는 주소가 부암동이었대요. 근데 이때 또 평창동으로 주소가 바뀌었다네요. 그것도 좀 이상한데. 근데요. 왁구가 그림이 재밌어지는데. 근데 평창동과 청와대는 얼마의 거리인가가 나왔는데요. 그냥 길로 가면 15분. 그리고 북악스카이를 거쳐 가면 10분이래요. 근데 이 사람이 분명히 진술을 하기를 나는 그날 청와대와 매우 거리가 먼 곳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 얘기는 또 왜 했으며 에이씨. 그 말은 정면으로 반박되는 거잖아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휴대폰이라고 하는 게 GPS가 있어서 그 사람 그 시간대별로 접속 기록 있잖아. 기지국 기록을 추적을 하면 잃어버린 휴대폰도 찾는데 그거 조사하면 안 나오나? 그런데요. 잠깐만. 이 사람이 틀린 팩트 관계부터 정리해드릴게요. 네. 위치 정보를 꺼버리면요, 위치 정보가 안 나오는데 일반적인 핸드폰은 그래서 GPS를 켜면 찾을 때 5m 단위까지도 가능하고요. 기지국 단위로 하면 그게 몇백 미터가 되는 경우라서 그거는 핸드폰 못 찾는 경우가 100%예요. 근데요 웃긴 게 아니 그러면 잠깐만 이 부분 짚고 넘어가고요. 근데 기지국이요 거의 200m 안에 하나씩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윤회 씨가 GPS를 껐다고 하더라도
기지국이 계속 체크를 해요. 그렇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 기지국이 A-1에서 신호가 잡히면 그 200m 반경에 있는 그렇죠. 거야. 그러면 지금 평창동 15일 만약에 그 찌라시님 얘기한 대로 만약 이 통신 기록을 전체적으로 검찰이 봤다면 정확하게 200m 근방은 알 수 있다. 우리 집회할 때 잡을 때 너 집회 갔어 안 갔어 잡을 때 그거를 봤거든요. 그 수신 기록 장치를 받아서 저도 벌금을 2번 내봤는데 정확하게 나와요. 200m 아니면 거기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우길 수 있는 건 이런 거야. 나 보도블록에 있었다. 걔네들이 그건 몰라. 보도블록인지 차던지. 근데 그 증거를 걔네는 사진도 들이대 버리는 거야. 이해 가죠? 아니 근데 문제는 이걸 검찰이 모른다 안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그 되게 신기하게도 4월 15일 2시 20분부터 4월 16일 2시 20분까지의 24시간 동안에는 그 단 한 번의 그 전화 발신 기록 말고는 없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마도 자기는 그날 전화를 하나도 일부러 뭐 안 썼든지 하여간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답시고 나는 청와대에서 매우 멀리 있었지. 우리 집 강남에 있었지라고 하고 자신 있어 이 통화 기록 보든가라고 까지를 했는데 사실은 그때 16일 날 2시 20분에 이게 있었던 거야. 발신 기록이 있었던 거야. 근데 그거를 검찰이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잖아요. 발신 기록이 나왔는데 지금 뭐 기지국에서 뭘 이걸 체크하고 그게 아니잖아. 발신 기록이 띵 나왔으면 끝이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사람이 주장한 알리바이가 반박되는 자료인 거잖아요. 아닌데 너 아니야. 너 이상한데 왜 거짓말했어?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검찰이라면 당연히 그게 아니라 좀 어떤 미스가 있으셨나 봐요. 이거 왜 좀 안 맞는데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짜웅을 맞추냐고. 근데 그거는 이제 주인이니까 그렇죠. 주인. 뭐 그거 어렵게 생각해. 상사니까. 상사가 아니고 주인이라니까요. 근데 그들의 쪽팔리게 주인.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걔니까. 그 정윤회 씨 정도 되면 폰 한두 개 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겠죠. 왜 그래요? 대포폰 있지. 물론 아니면 차명폰 있고. 요즘 다 투폰 시대, 세컨폰 시대인데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 정윤회 것도 정확히 얘기하면 14시, 그러니까 15일 14시 19분에서 16일 14시 20분 사이에 세월호가 그날 참사 8시에 있었죠. 요 사이에 통화 기록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폰만 갖고 다니는 게 아닐 그렇지. 것이고 일반적으로 쓰는 전화는 따로 있는 따로 거지. 있는 그러면 추장. 수정. 되게 쉬운 게 답이 나왔네. 나는 그 생각을 못했는데 치미진 말씀 듣고 이해가 되네. 전화기를 이렇게 서너 개씩 갖고 다니면은 자기가 가끔씩 헷갈릴 수가 있어. 당연히. 어떤 걸로 받았는지. 어떤 용도로. 그러니까 이 전화로는 분명히 안 꺼놨는데. 했다라는 얘기를 자기가 자기는 믿고 있지. 자기 이름으로 된 거겠지. 자기 이름으로 된 거 하나. 그렇잖아. 그리고 그건 거의 안 써. 거의 안 쓰는데 안 썼다고 자신을 냈는데 순간적으로 착각해서 썼던 거야. 그렇지. 그렇지. 바로 그거네 뭐. 그거예요. 답이네. 저도 지금 2개 들고 다니는데 헷갈릴 때 그러니까 많아요. 그 전화기 포함해서 한 4대가 있다 그러면 최소한 7시간 동안 안 썼을 거야. 나는 그렇게 추정해 봅니다. 아니, 그런 거 저는 있어요. 아니 지금 이미 3년 전부터 세컨폰 시대에 돌입해서요. 그 통신 3사들이 공식적으로도 투폰 시대를 선언하고 마케팅 전략을 했단 말이에요. 거의 다 지금 웬만한 사람들은 투폰이에요. 난 왜 웬만하지가 않지? 아니, 나도 웬만하지가 않은데요. 아니, 듀얼 넘버라는 거또 당연히 하나에도 제가 보라고 예전에 이제 어느 재판에 가서 뭐 이제 재판 구경을 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뭐 사주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 그 사람과 관련된 사건이었는데 이게 몇 날 며칠 동안 거의 통화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지. 통화 기록을 내라 그래가지고 냈는데 통화 기록이 거의 없어.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통화 기록이 없을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너 이게 진짜로 쓰는 폰 맞아? 그게 아니라 딴 폰이 있는데 너는 이거 거의 쓰지도 않는 폰을 내 폰이다고 이게 무슨 증거 있냐? 낸 거지? 라고 이제 그렇게 묻는 건데 이 사람은 변명을 하기를 뭐라냐면은 나는 비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접 전화를 받을 필요가 없다. 비서가 다 알아서 걸러서 전화를 주기 때문에 그 내 폰이 굳이 그렇게 많은 통화 기록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되게 많아, 사실은. 그렇죠. 아, 내가 볼 땐 기관장이나 국회의원쯤 되면요. 다 세컨폰 갖고 해요. 뭐 그렇겠죠. 왜 그러십니까? 아까 처음에 나왔던 이야기는 우리가 언급이 안 됐는데 그 가사도우미 있잖아요. 이를테면 그거랑 똑같아. 나 우리 집에 있었는데 우리 마누라한테 물어봐랑 똑같은 거야. 가사도우미가 경제권을 쥐고 있는 갑 또는 권력자가
어떤 식으로든지 회유했을 가능성이 100%인데 그 사람한테 물어본다 그래서 무슨 그 알리바이를 증명해 줄 수 있겠어요? 되게 근데 웃겨. 만약에 응. 만약에 신비가 검찰의 조사를 받는데 이렇게 거짓말 치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가중처벌 됐겠지. 바로 구속이에요. 허위사실 자백. 너 알리바이가 안 맞는 거 보니 정말 이상한데 어디 구속해서 수사 한번 수사예요. 받아볼래? 근데 이렇게 정윤을 되겠죠. 구사 안 해요. 아무런 관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해가 안 이거 가요. 그것부터가 특혜예요. 정윤회 씨한테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 이미 거짓말로 드러났잖아요. 센 1차 거짓말을 알리바이가 쳤어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었자고.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이미 게임 끝난 거야. 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게임 검찰은 정권의 개잖아, 개. 자기 주인을 어떻게 물어? 아, 내가 씨발 12번을 조사를 해봤는데. 조사를 진짜 받아봤지. 조사를 받아봤는데 정말 열받는 게 뭔 줄 알아? 통화 기록 쫙 봐.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설명해야 돼. 제가 제 이름 신비가 있고 이 전화번호 하루 종일 한 게 이렇게 쭉 이렇게 거미줄처럼 나와요. 이게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 요게 이제 진미한테 전화했잖아. 그럼 진미가 또 누구한테 했는지가 이렇게 거미줄처럼 나와요. 무섭다, 씨. 그래서 이거를 마우스로 이렇게 쭉 건지면 쭉 이쪽이 이제 루트가 나오고요. 이렇게 건지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거를 뽑으면 이 벽만 해요. 와. 네, 맵이 딱 나와요. 아. 네, 매듭이 다 나와버려요. 내용은 이제 모르죠. 그 기지국하고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알려준 거야. 당신 그때 집에 안 있었고 평창동에 있어라고 어떻게 경찰에 알려주냐. 우리한테는 안 알려준다니까 수사 과정이 진술로 밝혀져요. 이해 가세요? 무슨 말인지 차이가 어떻게 있는지. 그러니까 일단은 알리바이가 들킨 게 아니라 이 알리바이를 경찰 측에서 제공했다는 게 문제라는 거 아니야? 오케이, 그거예요, 제 말이. 그게 말할 수가 없는 거 아, 수사 과정.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또 하도 털어서 알잖아요. 그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 서열이 2위예요. 박근혜 씨보다 높아. 그럼 당연히 알려줘야지. 걔들이 그럼 뭐해? 근데 이 정도면 박근혜 아가씨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응? 7시간? 네, 네. 밝혀야 된다.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밝히고 사과할 거 있으면 사과하고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정윤회 게이트 때 그걸 터뜨렸던 사람들은 모조리 이상한 막 중죄인인 것처럼 나중에 뭐 사적인까지 털어올고 있잖아요. 무슨 뭐 횡령, 뭐 배임, 그러게. 뇌물 이런 것까지. 갑자기 횡령을 네. 한 그 범죄자가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실제로 거짓말한 사람에 대해서는 야, 너 이런 거 나왔으니까 조심해. 뭐 이런 식의 알려주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 그러나 이런 뉴스는 절대 주류 방송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겠죠. 이 수사를 총괄 지휘했던 게 어쨌든 한명숙 전 총리 누명 씌웠던 검사들로 지금 채워서 수사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 보강한 것 같아요. 의자가 이제 뇌물을 받고 이런 것처럼 그렇지. 뭐 이제 어떤 이상한 게 또 뭐 내용 같은 걸 좀 받거나 뭐 이렇게 되겠군요 이제. 아 즐겁습니다 우리나라. 아이씨. 근데 저는 이쯤에서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을 때 반성해야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국민한테 7시간 밝히고 둘이 나와서 무슨 죄냐 사랑이라고 얘기하면서 죄송하다. 난 내가 뭐 세월호 침몰하고 직접 관계 없잖아. 솔직히 까놓고. 없을 수 있다고 자신하세요? 아니 일단은 표면적인 거는 그렇다는 거야. 직접적으로 자기가 가서 뭐 빵꾸 내거나 들이받은 거 아니잖아. 저는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네. 어쨌든 근데 그래서 난 나와서 손잡고 JTBC나 이런 데 나와서 죄송하다. 사과하고 네, 공개 사과하고 그러면 또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또 짠하잖아. 그러면 나한테 또 윙크를 해? 봐줄 수도 있는 거라고. 그리고 사건 해결하면 돼. 왜 그것 때문에 자꾸 다른 것까지 에이씨. 망가치냐고. 참. 그래서 우리가 규정했잖아요. 박근혜 정부는 사랑의 완성 정부다. 아이, 신비의 개들이 봐. 검찰이 이 짓거리 한 것도 웃기고 그리고 바로 그때 언론에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정윤회는 박 대통령과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언론이 검찰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일제히 보도하고 마치 이거는 싹 알리바이가 잘 성립해서 그냥 딱 끝난 것처럼 그렇게 딱 언론 발표하고 끝냈어요. 그러니까요. 정권이 바뀌거나 그렇게 되면은 다시 밝혀야 될 사건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거는 3년 안에 밝혀야 됩니다. 이거는 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 좀 열받아서 또 반복해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요. 대통령이 30분만 사라져도 부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한대요. 그건 찾아보세요. 나왔거든요. 우리 방송에도 한번 털었죠.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통신 두절이 됐거나 30분 동안 하면 거의 비상사태에 돌입하게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런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7시간 사라졌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한반도의 한국의 정치가
또는 비상이 중단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난 사건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기능이 마비된 상태가 돼버린 상태다. 이거는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이 가능한가요? 7시간이면요.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어린이 행사장 같은 데 가고 해맑게 웃고 있는 사진이 최근에 한 몇 주 전에 찍힌 게 있었고요. 중동 가수들 근로자들이나 이런 분들이랑 같이 막 웃고 이런 찍는 사진이 있었고 환하게 웃는 찍는 사진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짓말을 해놓고 양심의 가책이나 미안하지 않을까요? 그 눈물을 막 질질 쏟으면서 눈물이 안 나올까봐 일부러 눈을 깜빡이지 않았던 그런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정선거로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심각한 거죠. 그런 식으로 국민들의 어떤 힘, 주권자의 힘이 무시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계속 당하고 사시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를 검찰이 예. 소데스네 하고 또 그거를 전화조사로 받아줬어. 그러니까 첫 번째 당신이 얘기한 알리바이는 약간의 실수가 있었던 거죠. 두 번째인 평창동 지인 역술가의 집에 있었던 게 맞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두 번째 알리바이로 인정하고 받아줬어요. 그게 조사야? 전화조사로. 전화로 한 게? 에휴.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결했어. 그리고 종결했어. 근데 이날 오후에는 이 사람, 그러니까 저녁 때는 뭐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강남 어디에서 친구들을 만났고 같은 거는 다 기억을 하는 사람이 왜 낮 시간에 뭘 했느냐라는 거에서 처음에는 집에 있었다. 그리고는 차차차차. 그건 좀 잘못된 것이고, 지금 생각이 났는데, 평창동 역수인 집에 있었다. 라고? 왜 그런 식으로, 그 중요한 게 막 헷갈려졌을까? 그것도 되게 이상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 얘기도 있어요. 원래 그 역술가의 집은요, 원래는 주소가 부암동이었대요. 근데 이때 또 평창동으로 주소가 바뀌었다네요. 그것도 좀 이상한데. 근데요. 와꾸가 그림이 재밌어지는데. 근데 평창동과 청와대는 얼마의 거리인가가 나왔는데요. 그냥 길로 가면 15분, 그리고 북악스카이를 거쳐 가면 10분이래요. 근데 이 사람이 분명히 진술을 하기를 나는 그날 청와대와 매우 거리가 먼 곳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 얘기는 또 왜 했으며 에이씨. 그 말은 정면으로 반박되는 거잖아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휴대폰이라고 하는 게 GPS가 있어서 그 사람 그 시간대별로 접속 기록 있잖아. 기지국 기록을 추적을 하면 잃어버린 휴대폰도 찾는데 그거 조사하면 안 나오나? 그런데요. 잠깐만. 이 사람이 틀린 팩트 관계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네. 위치 정보를 꺼버리면요. 위치 정보가 안 나오는데 일반적인 핸드폰은 그래서 GPS를 켜면 찾을 때 5m 단위까지도 가능하고요. 기지국 단위로 하면 그게 몇백 미터가 되는 경우라서 그거는 핸드폰 못 찾는 경우가 100%예요. 근데요, 웃긴 게 그러면 잠깐만 이 부분 짚고 넘어가고요. 근데 기지국이요 거의 200m 안에 하나씩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윤회 씨가 GPS를 껐다고 하더라도 기지국이 계속 체크를 해요. 그렇죠. 이해 가시죠?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폰만 갖고 다니는 게 아닐 그렇지. 것이고 일반적으로 쓰는 전화는 따로 있는 따로 게 있는 그러면 추정. 수정. 되게 쉬운 게 답이 나왔네. 나는 그 생각을 못 했는데 치미진 말씀 듣고 이해가 되네. 전화기를 이렇게 서너 개씩 갖고 다니면은 자기가 가끔씩 헷갈릴 수가 있어. 당연히. 어떤 걸로 받았는지. 어떤 용도로. 그러니까 이 전화로는 분명히 안 꺼놨는데. 했다라는 얘기를 자기가 자기 믿고 있지. 자기 이름으로 된 거겠지. 자기 이름으로 된 거 하나. 그렇잖아. 그리고 그건 거의 안 써. 거의 안 쓰는데 안 썼다고 자신을 냈는데 순간적으로 착각해서 썼던 거야. 그렇지. 그렇지. 바로 그거네 뭐. 그거예요. 답이네. 저도 지금 2개 들고 다니는데 헷갈릴 때 그러니까 많아요. 그 전화기 포함해서 한 4대가 있다 그러면 최소한 7시간 동안 안 썼을 거야. 나는 그렇게 추정해 봅니다. 그런 저는 거 있어요. 지금 이미 3년 전부터 세커폰 시대에 돌입해서요. 그 통신 3사들이 공식적으로도 투폰 시대를 선언하고 마케팅 전략을 했단 말이에요. 거의 다 지금 웬만한 사람들은 투폰이에요. 난 왜 웬만하지가 않지? 아니, 나도 웬만하지가 않은데요. 듀얼 넘버라는 거또 당연히 하나도 제가 벌어갔거든요. 예전에 이제 어느 재판에 가서 뭐 이제 재판 구경을 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뭐 사주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 그 사람과 관련된 사건이었는데 이게 몇 날 며칠 동안 거의 통화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지. 통화 기록을 내라 그래가지고 냈는데 통화 기록이 거의 없어.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통화 기록이 없을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너 이게 진짜로 쓰는 폰 맞아? 그게 아니라 딴 폰이 있는데 너는 이거 거의 쓰지도 않는 폰을 내 폰이다고 이게 무슨 증거 있냐? 낸 거지? 라고 이제 그렇게 묻는 건데 이 사람은 변명을 하기를 뭐라 하냐면은 나는 비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접 전화를 받을 필요가 없다. 비서가 다 알아서 걸러서 전화를 주기 때문에 그 내 폰이 굳이 그렇게 많은 통화 기록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되게 많아, 사실은. 그렇죠. 아, 내가 볼 땐 기관장이나 국회의원쯤 되면요 다 세컨폰 갖고 해요. 뭐 그렇겠죠.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나왔던 이야기는 우리가 언급이 안 됐는데 그 가사도우미 있잖아요. 이를테면 그거랑 똑같아. 나 우리 집에 있었는데 우리 마누라한테 물어봐랑 똑같은 거야. 가사도우미가 경제권을 쥐고 있는 갑 또는 권력자가 어떤 식으로든지 회유했을 가능성이 100%인데 그 사람한테 물어본다 그래서 무슨 그 알리바이를 증명해 줄 수 있겠어요? 되게 근데 웃겨. 만약에 신비가 몇 주 동안 관심 밖으로 사라졌던 일방적으로 매조지 된 것 같은 그런 사건이 하나 있죠. 정윤회 스캔들. 아직도 정윤회 게이트에는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남아있는데 관련해가지고 정윤회 알리바이 이게 안 맞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계속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네. 뭔 소리냐면 산케이의 그 갓도 기자를 걸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재판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되게 웃긴 게 나왔어요. 원래 정윤회가 나는 그 당일날 알리바이가 확실하다. 뭐냐면 강남 신사동에 있는 내 집에 있었다. 그것은 우리 집 가사도우미에게 물어보면 물어보면 된다. 확인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날 나는 강남에 있었음이었어. 그러면서 그것과 관련된 통화 목록 뭐 기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증거를 다 제출을 했어요. 근데 그 증거를 보니까 4월 16일 2시 몇 분에 2시 20분인가에 이상하네. 평창동에서 발신한 게 있네가 나온 거예요. 평창동에서 전화를 하루 종일 강남 신사동 자기 집에 있었다며. 근데 이상하게 16일 날 오후 2시 20분에 평창동에서 발신한 게 나온 거예요. 잠깐만요. 평창동이 어디입니까? 정확하게는. 청와대에서 10분 거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청와대 뒤에입니다. 평화대 뒷산 쪽입니다요. 예. 그래가지고 저기 하면 5분도 올 수 있어요. 신호등 까주면. 아니 오고 근데 있는. 여기서 들어봐. 아니 그러면요 보통 같은 경우에는 쭈구리 알리바이 안 맞는데 네가 강남에 있었다면서 이건 뭐니? 라고 이게 알리바이가 깨지는 그러니까 반박되는 자료로 쓰여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검찰이 참으로 친절하게도 전화를 또 걸어줬어.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런 게 나왔네요. 라고 이제 알려준 거예요. 그렇지. 이런 게 나왔네요. 라고 알려주니까 그 다음에 차차차차차 제가 실수됐으네 라고 하고 그날 내가 잠깐 까먹었는데 평창동에 있는 내 지인의 집에 갔었습니다 라고 얘기 아니 세상 살면서 그런 말을 그렇게 중요한 사건에 엮여 있는데 까먹었다는 것도 참 에이 변명도 근데 참. 평창동 역술가 집에 있었대. 전보고 있어 전보고. 어쨌든 그래서 평창동 이 모 씨 그런데 그 사람은 역술가인 집에 내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기지국이 A-1에서 신호가 잡히면 그 200m 반경에 있는 그렇지. 거야. 그러면 지금 평창동 15일 만약에 그 찌라시님 얘기한 대로 만약 이 통신 기록을 전체적으로 검찰이 봤다면 정확하게 200m 근방은 알 수 있다. 우리 집회할 때 잡을 때 너 집회 갔어 안 갔어 잡을 때 그거를 봤거든요. 그 수신 그죠. 기록 장치를 받아서 저도 벌금을 2번 내봤는데 정확하게 나와요. 200m 아니면 거기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우길 수 있는 건 이런 거야. 나 보도블록에 있었다. 걔네들 그건 몰라. 보도블록인지 차던지. 근데 그 증거를 걔네는 사진도 들이대 버리는 거야. 이해 가죠? 아니 근데 문제는 이걸 검찰이 모른다 안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되게 신기하게도 4월 15일 2시 20분부터 4월 16일 2시 20분까지의 24시간 동안에는 그 단 한 번의 그 전화 발신 기록 말고는 없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마도 자기는 그날 전화를 하나도 일부러 뭐 안 썼든지 하여간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답시고 나는 청와대에서 매우 멀리 있었지. 우리 집 강남에 있었지라고 하고 자신 있어 이 통화 기록 보든가라고까지를 했는데 사실은 그때 16일 날 2시 20분에 이게 있었던 거야. 발신 기록이 있었던 거야. 근데 그거를 검찰이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잖아요. 발신 기록이 나왔는데 지금 뭐 기지국에서 이걸 체크하고 그게 아니잖아. 발신 기록이 띵 나왔으면 끝이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사람이 주장한 알리바이가 반박되는 자료인 거잖아요. 아닌데 너 아니야.
너 이상한데 왜 거짓말했어?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검찰이라면 당연히 그게 아니라 좀 어떤 미스가 있으셨나 봐요. 이거 왜 좀 안 맞는데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짜웅을 맞추냐고. 근데 그거는 이제 주인이니까 그렇죠. 주인. 뭐 그거 어렵게 생각해. 상사니까. 상사가 아니고 주인이라니까요. 근데 그들의 쪽팔리게 주인.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걔니까. 그 정윤회 씨 정도 되면 폰 한두 개 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겠죠. 왜 그래요? 어, 대포폰 있지. 물론 아니면 차명폰 있고. 요즘 다 투폰 시대, 세컨폰 시대인데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 정윤회 것도 정확히 얘기하면 14시, 그러니까 15일 14시 19분에서 16일 14시 20분 사이에 세월호가 그날 참사 8시에 있었죠. 요 사이에 통화 기록이 없어요. 차례 조사를 받는데 이렇게 거짓말 치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가중처벌 됐겠지. 바로 구속이에요. 허위사실 자백. 너 알리바이가 안 맞는 거 보니 정말 이상한데 어디 구속해서 수사 한번 수사예요. 받아볼래? 근데 이렇게 정윤회는 되겠죠. 구사 안 해요. 아무런 관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해가 안 이거는 가요. 그것부터가 특혜예요. 정윤회 씨한테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 이미 거짓말로 드러났잖아요. 생 1차 거짓말을 알리바이가 쳤어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었자고.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이미 게임 끝난 거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은 정권의 개잖아, 개. 자기 주인을 어떻게 물어? 내가 시발 그래서 12번을 조사를 해봤는데. 조사를 진짜 받아봤지. 조사를 받아봤는데 정말 열받는 게 뭔 줄 알아? 통화 기록 쫙 봐.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설명해야 돼. 제가 제 이름 신비가 있고 이 전화번호 하루 종일 한 개 이렇게 쭉 이렇게 거미줄처럼 나와요. 이게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 요게 이제 진미한테 전화했잖아. 그럼 진미가 또 누구한테 했는지가 이렇게 거미줄처럼 나와요. 무섭다, 씨. 그래서 이거를 마우스로 이렇게 쭉 건지면 쭉 이쪽이 이제 루트가 나오고요. 이렇게 건지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거를 뽑으면 이 벽만 해요. 네, 맵이 딱 나와요. 네, 매듭이 다 나와버려요. 내용은 이제 모르죠. 그 기지국가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알려준 거야. 당신 그때 집에 안 있었고 평창동에 있어라고 어떻게 경찰에 알려주냐. 우리한테는 안 알려준다니까 수사 과정이 진술로 밝혀져요. 이해 가세요? 무슨 말인지 차이가 어떻게 있는지. 그러니까 일단은 알리바이가 들킨 게 아니라 이 알리바이를 경찰 측에서 제공했다는 게 문제라는 거 아니야? 오케이, 그거예요, 제 말이. 그게 말할 수가 없는 거 수사 과정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하도 털어서 알잖아요. 그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 서열이 2위예요. 박근혜 씨보다 높아. 그럼 당연히 알려줘야지. 걔들이 그럼 뭐해? 근데 이 정도면 박근혜 아가씨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응? 7시간? 네, 네. 밝혀야 된다.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밝히고 사과할 거 있으면 사과하고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정윤회 게이트 때 그걸 터뜨렸던 사람들은 모조리 이상한 막 중죄인인 것처럼 나중에는 뭐 사적인까지 털어올고 있잖아요. 무슨 뭐 횡령, 뭐 배임, 그러게. 뇌물 이런 것까지. 갑자기 횡령을 네. 한 그 범죄자가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실제로 거짓말한 사람에 대해서는 야, 너 이런 거 나왔으니까 조심해. 뭐 이런 식의 알려주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 그러나 이런 뉴스는 절대 주류 방송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겠죠. 이 수사를 총괄 지휘했던 게 어쨌든 한명숙 전 총리